어디서도 듣지 못한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오늘의 이야기는 소금장수 이서방이 겪은 꿈에서도 놀라 자빠질 만한 그런 경험담이 될 듯한데요. 그럼 이번에도 그 일을 줄줄 꿰고 계신 후딱 어르신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딱 어르신? 어여, 후딱 시작해 주시지요. 그럼 어째? 또 한판 시작해 볼까나? 옛날 옛적 조선시대 세종 임금 시절이었을까? 한양에서 멀찍이 떨어진 한 작은 시골 마을에 아주 정직하기로 소문난 소금장수 이서방이 살고 있었구먼. 헌데 이 이서방은 날마다 새벽녘이면 어깨에 소금지게를 짊어지고는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소금을 팔았는데 말이지. 그 정직함이 입소문을 타 항상 단골 손님이 넘쳐났다네. 아이고야, 벌써 일어날 때가 되었는가? 그럼 어째? 오늘도 열심히 장사해봐야겠구만. 헌데 여보, 아침 진지는 드시고 가야지요. 오늘은 어째 북쪽 마을까지 가신다면서요? 그렇지. 거기 김판서 댁에서 아주 큰 잔치가 있다니까는 소금을 많이 필요로 한단 전갈이 왔다지 않았는가? 그러니 어째? 오늘은 벌이가 좀 될 듯도 한데 말이지. 아버지, 저도 같이 가면 안 됩니까요? 북쪽 마을엔 한 번도 안 가봤는디? 우리 도리가 벌써 장사에 관심이 있는가? 그래, 그럼 오늘은 함께 가자꾸나. 어때? 괜찮겠지? 길이 좀 험할 텐데 조심은 하시구랴. 그리고 함대인을 마주치게 되면 되도록이면 피하셔요. 요즘 그 양반이 우리 마을 사람들 등골 다 빼먹는단 소문이 자자하니까는. 함대인이라. 그 사람은 이 마을에서 가장 부자였건만 그분은 남의 불행 위에 지어진 것이었다네. 고리대금업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집과 땅을 빼앗고서는 심지어 조정의 윤판서와 결탁해 온갖 비리를 저지르는 인물이었으니까. 허나 이서방의 마음속에는 그저 오늘 장사가 잘 될 거란 기대로 그런 걱정 따윈 안중에도 없는 것이었어. 어쨌거나 이른 아침 이슬을 맞아가며 북쪽 마을로 향하는 이서방 부자였지. 헌데 산길을 절반쯤 올랐을 때였을까? 어째 좀 이상한 일이 찾아온 것이었네. 그 인적이 드문 산길에서 말이지. 뜻밖의 기이한 만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아버지, 여기 산길은 참 예쁘지 않습니까요? 저기자 꽃들도 잔뜩 피어 있고. 그래, 자연은 언제 봐도 참 아름다운 것이지. 아니, 근데 저기 누가 있는 거 아니여? 갑자기 산길에 낀 안개 사이로 하얀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나타났다네. 헌데 그 미모가 하도 빼어나서는 마치 선녀가 하늘에서 방금 내려온 듯 한 것이었지. 이에 이서방은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었다네. 아들 도리는 그저 눈만 동그랗게 뜬 채로 여인을 바라보고만 있었고 말이야. 소금장수 어르신, 잠시 가던 길 좀 멈춰주시겠습니까? 네? 아니, 아가씨가 어찌 날 알아본다요? 제가 소금장수인건 어찌 알고? 이 길목을 지나는 소금장수는 님 한 분뿐이라 소문이 자자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요? 특히나 정직하기로 소문난 어르신이니. 와, 아버지가 유명하다네요. 거 과찬의 말씀이시오. 헌데 아가씨는 어찌 이런 인적 드문 곳에서 뭘 하고 계신 것이요? 사실 부탁 하나가 있어서 말입니다. 그 소금 한 줌만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소금 한 줌이요? 그거야 어렵진 않지만.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요. 이 소금을 반드시 오늘 해지기 전에 누구에게도 팔지 말고 제가 알려드리는 곳에 좀 뿌려주셔야 합니다.
이 얼마나 요상한 부탁인가. 소금 한 줌을 특정한 장소에다 뿌려달라니. 이에 이서방은 고개만 갸웃거리는 것이었지. 하지만 어째 여인의 진지한 눈빛을 바라보니 묘한 신뢰감이 올라왔다네. 그것이 대체 무슨? 제발 부탁드립니다요. 이것은 단순한 소금이 아닌 것이니 그 어떤 재앙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지 않습니까요? 제 말을 믿어주시기만 한다면 이 은자를 좀 드리겠습니다요. 와, 아버지. 저건 은자 아닙니까요? 우리 집 반년치 생활비 아닙니까? 아가씨, 그건 너무 과한 보상이오. 소금 한 줌에 어찌 이런 큰 돈을? 이건 보상이 아니라 신뢰의 표시입니다요. 제 부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뜻을 보여드리는 것이지요. 해가 지기 전 북쪽 마을 입구의 큰 느티나무 아래에 그 소금을 꼭 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놀라지 마시고 말입니다. 거 정말 이상하고 신비로운 부탁이었건만은 이서방은 그저 여인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다네. 게다가 그 은자의 유혹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었지. 가난한 소금 장수에게 그것은 정말이지 큰 돈이었으니까 말이야. 알겠소이다. 그럼 그 부탁대로는 해드릴 테니 요것 하나만 대답해 주시오. 요것이 나쁜 일에 쓰이는 건 아니겠지요? 걱정 마십시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일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럼 전 이만 가봐야 해서. 어찌됐든 약속을 꼭 지켜주십시오. 그리고는 호련히 사라져버리는 여인이었지. 어째 꿈에서나 봤을 법한 그런 홀령처럼 말이야. 아버지, 방금 저분 정말 이상했어요. 뭔가 좀 귀신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까? 글쎄, 그런 것도 같구나? 어찌 사람이 저리도 호련히 사라질 수 있는지. 이서방의 머릿속은 혼란스럽기만 한 것이었지. 허나 약속은 약속이었기에 그는 소금 한 줌을 따로 보자기에 싸는 것이었어. 그걸 품에 넣은 채로 아들 도리와 함께 다시 북쪽 마을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네. 하지만 그 요상한 부탁이 그의 인생을 아주 해가닥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었지. 어찌됐든 결국 북쪽 마을에 도착한 이서방과 아들 도리였네. 헌데 이상하게도 그 마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이었어. 마을 사람들이 웅성웅성 저마다 모여 무슨 얘기들을 나누고 있었으니까. 헌데 그 내용이란 것이 들었어? 오늘 밤 함대인 날이 댁에서 아주 큰 잔치가 열린다는데 말이오. 흥! 그 악덕 고리대금업자가 또 뭔 수작을 부리려는지. 사람들 돈 다 빼앗아가서는 지 잔치를 벌인다니 거참 가증스럽지 않은가? 쉿! 그래도 조용히 하시게. 윤 판사님도 오신다고 하는데 몸은 사려야 할 것 아니오. 이런 소리 그들 귀에 들어가면 이 동네도 나만 하질 않을 것을. 헌데 이런 그들에게 이서방과 그의 아들 도리가 다가갔지. 거 안녕들 하십니까요? 소금 장수 이서방인데 말이오. 혹시 소금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이서방. 마침 잘 오셨네 그려. 어째 함대인 댁 잔치 때문에서라도 그 소금 잘 팔러 오셨구만이라. 아버지, 함대인이란 분이 누구셔요? 허허, 어린 녀석이 아직 모를 만도 하지. 함대인은 이 근방에서 아주 제일 큰 부자라지만 그 돈이 다 불안당 같은 방법으로 번 돈이니 아남의 불행으로 자기 배짱만 불려먹는 작자를 할 수 있지. 그런 거 궁금해하지 말거라. 남의 말도 함부로 듣지 말고. 헌데 이때 마침 그 함대인의 하인이 마을 광장에 나타났네. 이에 이서방은 장사꾼의 본능으로
얼른 그에게 다가갔지. 그 소금 안 필요하십니까? 가장 좋은 품질의 소금을 집에서 직접 가져왔는데 말이오. 소금 장수로구만. 마침 잘 왔네. 오늘 저녁 큰 잔치가 있으니 소금이 많이 필요하네만. 그럼 얼마나 가져왔나? 여기 이 찌개 가득 가져왔으니 충분할 겁니다요. 좋아. 지금 우리 집으로 따라오게. 값은 후하게 쳐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이서방은 기쁜 마음으로 하인을 따라갔지만 한편으로는 아침에 만난 그 신비로운 여인의 부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네. 북쪽 마을 입구의 느티나무 아래 소금을 뿌려달라? 그것도 해가 지기 전에 말이지. 요것이 대체 무슨 의미일까? 어찌됐든 그 궁금함을 뒤로 한 채 함대인의 하인을 따라 나서자. 아버지, 그 여인의 부탁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글쎄다. 지금은 일단 장사부터 하고 생각해보자꾸나. 함대인의 저택은 마을에서 단연코 눈에 띄는 화려한 기와집이었다네. 대문만 봐도 일반 집 세 채는 넘을 정도로 크고 웅장했더랬지. 이서방과 도리는 눈이 휘둥그레져 그 집을 바라보았다네. 와, 아버지, 저렇게 큰 집도 있나요? 우리 집에 거의 100배는 되겠어요. 그러게. 세상엔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우리처럼 사는 사람도 있는 법이지. 들어오시오. 주인님께서 직접 물건을 보고 값을 치르신다 하셨으니. 저택 안은 더욱 화려했다네. 비단 병풍에 금으로 장식된 가구들, 그리고 여기저기 진귀한 보물들이 가득했지. 이서방은 평생 이런 곳은 처음 와보는지라 아주 넋을 잃고 주변을 둘러보았다네. 어허, 드디어 소금 장수가 왔구만. 그럼 어디 소금 좀 봐볼까나? 예, 날이 이 동네에서 가장 좋은 품질의 소금이라 한답니다요. 괜찮구만 그래. 오늘 잔치는 윤판서님이 오신 만큼 모든 것이 최고여야 하네. 그럼 창고로 가져가서 저울에 달아보고 값을 쳐줘라. 예, 날이. 그러고는 이서방을 창고로 안내하는 하인이었지. 헌데 이서방의 눈에 띈 것이 있어버린 것이라. 그것은 그 방 한쪽 구석에서 몰래 이야기를 나누는 함대인과 한 명의 남자였다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어느새 그 집에 들어와 있던 이 지역 관아 윤판서였어. 두 사람은 뭔가 심상치 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지. 판서님, 오늘 밤 계획대로만 진행하면 됩니까? 아, 그렇다지 않은가? 잔치가 한창일 때 그 일을 꼭 처리하도록 하게. 그럼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야. 걱정 마십시오. 증거는 모두 깔끔하게 처리할 테니. 이서방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네. 대체 무슨 계획을 꾸몄다는 건지 아주 이상한 예감이 드는 것이었어. 하지만 곧 하인이 말을 걸며 그의 생각을 멈추도록 했지. 자, 여기 소금값이요. 나리께서 아주 후하게 쳐주라 하셨으니 안 세봐도 만족할 거요. 고맙습니다요. 아니 근데 이건 너무 많습니다요. 나리께서 오늘 기분이 좋으신가 보네. 그럼 이제 그만 돌아가시오. 여기 일도 바쁘니까는. 아이고 감사합니다요. 이서방과 도리는 함대인의 저택을 나왔지만 두 사람의 가슴 속엔 각기 다른 생각이 맴돌고 있었다네. 이서방은 그 돈이 너무 많아서 의아했고, 도리는 방금 아버지와 함께 엿들은 그 낯선 어른들의 수상한 대화가 궁금했지. 어찌됐든 그 저택을 나와 마을길을 걷는 부자였다네. 이서방의 품에는 여전히 아침에 만난 여인이 부탁했던 그 소금 한 줌이 남아 있었고 말이야. 해는 점점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는데 그 약속한 시간도 점점 다가오고 있었지.
아버지, 아까 그 양반들 대화. 뭔가 이상했지 않았습니까? 제 생각엔 나쁜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보리야, 그건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란다. 우리는 그저 소금만 팔면 되는 거야. 하지만 아버지, 그 여인이 부탁한 소금. 그게 뭔가 저들과 연관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아까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오늘 밤 잔치에서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았다고요. 네 말도 일리가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때였어. 갑자기 마을에 커다란 종소리가 울렸다네. 마을에 아주 중요한 소식이 있을 때만 울리는 종이었지. 여러분, 중요한 소식입니다요. 오늘 밤 함대인 나리댁에서 큰 잔치가 열리는데 말이지요. 우리 마을 사람들도 모두 초대되었다고 합니다. 윤 판서님의 특별 지시라고 하는데요. 와, 정말인가? 아니, 우리까지? 이게 웬 떡이요? 해가 지면 다들 함대인 나리댁으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요. 그곳에서 맛있는 음식과 술이 넘쳐난다고 하니까는.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쁜 마음에 들떴지만 이서방의 마음은 좀 더 복잡해지는 것이었네. 이상하게도 모든 마을 사람들을 초대한다니. 그리고 그 함대인과 윤판서의 수상한 대화가 이서방의 머릿속을 계속 휘젓고 다니는 것이었어. 거기에다 아침에 만난 여인의 그 요상한 부탁까지. 그럼 보리야, 얼른 그 느티나무로 가자꾸나. 정말이요? 그 여인의 부탁을 들어주실 거예요? 그래,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하니까 말이지. 그 여인의 말처럼 이 소금이 재앙을 막을 수 있다면 말이다. 얼른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이렇게 이서방과 아들 도리는 마을 입구의 커다란 느티나무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네. 해는 점점 더 서쪽으로 기울고 저녁 무렵에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했지. 그런 그때 그 느티나무 앞에 도착한 이서방 부자였네. 여기가 그 여인이 말한 곳인가요? 그래, 이 북쪽 마을 입구의 큰 느티나무. 여기가 확실한 것 같구나. 그리고는 품에서 소금 보자기를 꺼내는 이서방이었지. 헌데 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바로 그때였네. 놀랍게도 아침에 만났던 그 신비로운 여인이 다시 나타난 것이었어. 오셨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니, 아가씨가 여길 어떻게... 시간이 없습니다요. 해가 곧 지고 말 겁니다. 그러니 소금을 얼른 느티나무 주변에 뿌려주세요. 빨리. 하지만 이것이 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려주시오. 오늘 밤 함대인의 잔치에 무슨 일이라도 벌어지는 겁니까? 그냥 빨리 소금을 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서방은 잠시 동안 망설였지만 여인의 간절한 눈빛에 마음이 움직였다네. 그는 보자기를 풀어 그 소금을 느티나무 주변에 둥글게 뿌리기 시작했지. 아버지, 정말 이것이 뭔가를 바꿀 수 있을까요? 글쎄다.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겠지. 그런 여차로 소금이 땅에 닿는 순간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네. 소금이 닿은 자리에서 글쎄 아주 은은한 푸른빛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이었어. 이서방과 도리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고 말이야. 놀라지 마세요. 이건 소금의 힘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니까.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오? 평범한 소금이 어찌... 이건 평범한 소금이 아닙니다요. 당신의 정직함과 선한 의지가 더해진 아주 특별한 소금이지요. 이제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겁니다.
그 순간 느티나무 주변에 뿌려진 소금에서 퍼져나간 푸른빛이 점점 더 강해지기 시작했네. 그리고는 마을의 중심 쪽으로 빠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어. 마치 살아있는 물줄기처럼 말일세. 땅을 타고 움직이는 그 빛이 이서방과 도리를 넋을 잃도록 했다네. 와, 아버지! 마침 마법 같아요. 이제 그럼 모든 걸 말씀드려야겠네요. 오늘 밤 함대인과 윤판서는 마을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해 독이 든 술을 먹일 계획이 있었어요. 아니, 뭐라고요? 마을 사람들 모두한테? 그렇습니다. 함대인은 이 마을 땅을 모두 독차지하려는 욕심을 갖고 있었지요. 그래서 윤판서와 손을 잡고서는 모든 마을 사람들을 한 번에 제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사라지면 모든 재산은 함대인의 손아귀에 들어갈 테니까요. 그래서 갑자기 모두를 초대한 거였군요. 아니, 어찌 이리도 흉악할 수가. 하지만 어떻게 당신이 이런 몹쓸 계획을 알았던 거요? 저는 3년 전 함대인에게 가족 모두를 잃었습니다. 그가 우리 마을에도 똑같은 일을 저질렀거든요. 그 후로 저는 그를 쫓아다니며 그의 악행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오늘 이때 멀리서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네. 세 사람은 깜짝 놀라 그 소리 나는 방향을 바라보았지. 저것이 무슨 소리요? 소금의 힘이 작용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 푸른 빛이 함대인의 저택까지 도달한 모양입니다. 아니, 그럼 소금이 대체 뭐라는 건데요? 이 소금은 진실을 드러내는 힘이 있단다. 악한 의도와 독을 금세 밝혀낼 수가 있는 거지. 지금쯤 함대인이 준비한 술과 음식에 그 독이 들어있던 사실이 모두에게 밝혀졌을 거예요. 소금의 푸른빛이 함대인의 저택으로 흘러들어간 이후 독이 든 술과 음식은 곧 푸른색으로 변해버렸다네. 이에 마을 사람들은 그 기묘한 현상에 놀라서는 비명을 질러댄 건 물론이요, 함대인과 윤판서를 몰아세우고 있었던 것이었어. 여러분, 큰일 났소. 함대인이 우리를 모두 독살하려 했다오. 술과 음식에 독이 들어있었소? 갑자기 푸른빛이 돌더니 그것들이 모두 파랗게 상해버렸단 말이오. 지금 관아 사람들도 모여와 함대인과 윤판서를 붙잡았소이다. 모든 증거가 있으니 이번엔 빠져나갈 수 없을 거요. 정말 소금이 이런 일을 해냈단 말이오. 아닙니다. 당신의 정직함과 선한 마음이 결국 해낸 것이지요. 소금은 그저 그 마음을 거들었을 뿐이고요. 마을은 큰 혼란에 빠졌지만 동시에 큰 재앙을 피한 안도감으로 가득 찼다네. 이서방은 자신도 모르게 큰일을 해냈다는 사실로 어리둥절했지. 그리고 그날 밤 마을은 다시 평온을 찾아갔다네. 함대인과 윤판서는 관아로 끌려갔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갔지. 이서방과 도리 그리고 그 여인은 느티나무 밑에 둘러 모여 그 깊은 밤에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 헌데 아가씨, 이제 당신의 정체를 밝혀주시면 안 되시겠소? 대체 누구시길래 이런 신비한 일도 다 버릴 수 있는 것인지. 저의 본명은 김명월입니다. 3년 전 함대인이 저희 마을로 와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해하려 했을 때 저희 마을의 도사님이 이 특별한 소금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정말이요? 그럼 당신도 그 도사가 되신 건가요? 아니. 난 그저 도사님의 가르침을 따랐을 뿐이란다. 도사님은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손을 통해 소금이 뿌려질 때에만 그 힘이 발휘된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지역에서 가장 정직하다 소문이 나신 이서방님을 찾아온 것이었고요. 아이고, 그저 소금 장사를 정직하게 했을 뿐인데. 아닙니다요. 당신의 정직함이 오늘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요. 제가 드린 은자는 아주 작은 보답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요. 그런데 왜 하필 소금인가요? 소금은 아주 오래전부터 정화의 상징이었단다. 나쁜 기운을 쫓고 진실을 드러내는 힘이 있다고 믿어왔지. 하지만 그 힘을 발휘하려면 순수하고 정직한 사람의 의지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렇게 세 사람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네. 명월은 자신이 함대인에게 가족을 잃은 이후 그의 악행을 막기 위해 여러 마을을 돌아다녔던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지. 그리고 이서방과 도리는 그녀의 용기에 감탄했다네. 이튿날 아침이 되어 마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네. 함대인과 윤판서의 악행이 밝혀지면서 그들이 부당하게 빼앗았던 재산들은 원래 주인들에게 모두 돌아가기 시작했지. 그리고 마을에는 오랜만에 커다란 함박웃음꽃이 피어났고 말이야. 아니 여보,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니? 당신이 마을을 구한 영웅이 되셨네 그려요. 아이고, 내가 한 일이라곤 별다른 것이 없소이다. 그저 명월 아가씨의 부탁대로 소금만 뿌려줬을 뿐인데.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말도 못해요. 그 푸른빛이 퍼지는 순간에는 정말 신기했고 말이에요. 이때 마을 사람들이 때를 지어 이서방의 집으로 몰려왔다네. 그 명월이 아가씨가 퍼뜨린 소문으로 순식간에 이서방의 소금 덕분이라 모두가 깨달았으니까 말이야. 이서방, 당신 덕분에 우리가 살았소이다. 정말 감사하오. 이건 감사하단 말로도 부족하지요. 앞으로 우리 마을의 소금은 모두 이서방님한테서만 살 것이외다. 아이고, 이러시면 안 되는데. 제가 한 일이라곤 별로 없는 것이 대나서. 이런 와중에 명월이가 조용히 이서방에게 다가왔다네. 이서방님, 이제 저는 떠나야 할 것 같아요. 아니, 벌써 가신다고요? 우리 집에서 좀 더 쉬다 가시죠. 아닙니다. 제 임무는 여기까지였어요. 이제 다른 마을로 가서 또 다른 함대인 같은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야겠습니다. 그들의 악행도 바로 막아야 할 테니까요. 정말 가셔야 합니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럼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리고 꼭 잊지 마시오. 진실과 정직함의 힘은 언제나 악을 이긴다는 것을. 그렇게 명월은 조용히 마을을 떠났다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졌지. 그리고 이서방은 더 이상 가난한 소금 장수가 아니었다네. 어서 오시오. 정직한 소금 한 대박 필요하신가요? 그렇소이다. 이서방님의 소금이라면 믿고 살 수 있으니까는 팍팍 담아주시오. 아버지, 이제 우리 소금이 전국에서 제일 유명해질 것 같아요. 근데 어째 이 소금보다 유명해진 것이 당신의 정직함이에요, 여보. 그런가? 어쨌든 명월 아가씨 말이 맞았네 그려. 진실과 정직함, 그것이 가장 큰 힘이란 것을. 이리하여 정직한 소금 장수 이서방의 이야기는 더욱 널리 퍼져나갔더랬어.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교훈을 남겨준 그 이서방은 가끔씩 밤하늘의 밝은 달을 바라보았지. 그 신비로웠던 여인 명월을 떠올리면서 말이야. 그녀가 지금쯤 또 어디서 누군가를 구하고 있을지. 명월 아가씨, 그 어디서 잘 지내고는 계시오? 당신이 준 교훈 내 절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정직의 힘이란 것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그저 평범하게만 살아온 나한테도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소이다. 이렇게 이서방의 삶은 한 여인의 요상한 부탁 하나로 달라진 것이었네. 하지만 평소 이서방이 그런 정직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그 요상한 일도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을. 그러니 우리 또한 평소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을 되찾아야 할 걸세. 그럼 또 마무리를 해야겠지. 옛날 이야기가 다 그런 것이겠지만 그럼 오늘도 깨달은 사람 모두 행복의 나라로 뚝딱. 재미있는 창작서라 이야기 뚝딱. 아직 구독, 좋아요를 안 하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